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당장이라도 내 살점을 베어서라도 먹이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시어머니가 쌀 한 줌 대신 축축한 돼지 여물을 던져주며 비웃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머님, 제발. 제 친정 부모님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쌀 한 줌만, 아니 반 줌만이라도 제발 빌려주십시오. 마침표 바닥이 흥건히 젖도록 오열하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쥐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뒤뜰로 향하더니 꿀꿀거리는 돼지 우리에서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돼지 여물을 한 바가지 퍼서 며느리의 발치에 던져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라도 가져가든가. 싫으면 관두고. 마침표 죽어가는 부모님께 짐승이나 먹는 사료를 가져가라는 이 잔인한 처사. 며느리는 비눗물을 흘리며 그 비참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따리가 친정에 도착해 풀리는 순간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연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오늘 겉모습에 소가 천사 같은 시어머니를 악마로 오해했던 한 여인의 소름 돋는 반전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때는 바싹 마른 돼지가 갈라지고 한 톨의 곡식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혹독한 대기근의 시대였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은 자비 없이 내리쬐었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산천의 나무 껍질조차 사람들이 다 벗겨먹어 하얗게 변해버린 지옥 같은 시절이었죠. 오늘의 주인공 순영씨는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의 며느리로 시집와 밥 굶는 일은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친정 걱정으로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먼 친정 마을에서 온 전령이 허겁지겁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영 아씨, 큰일 났습니다요. 마님들 거르신들이. 이제 정말 기력이 다해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요. 이제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는 순영씨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였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그녀는 안방으로 달려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시 집안의 모든 경제권과 곳간 열쇠는 시어머니가 꽉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 인자하던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유독 차가웠습니다. 며느리의 애끓는 호소에도 창밖만 응시할 뿐이었죠. 순영씨는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평생 종처럼 살겠습니다. 제발 쌀 한 발만, 아니, 딱 한 바가지만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참을 묵묵부답이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데리고 뒤뜰로 향했죠. 드디어 곳간문을 열어주시나 보다 하며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순영씨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춰선 곳은 곳간이 아니라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돼지 우리 앞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꿀꿀거리는 돼지들 사이로 들어가더니 썩은 채소 껍질과 구정물이 뒤섞인 축축한 여물을 커다란 바가지로 푹 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깨끗한 보자기 위에 툭 던져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거라. 순영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우리 친정 식구들을 짐승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며느리인 자신을 발개 벗겨 모욕하는 처사였죠.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원망 섞인 통곡을 뒤로하고 그녀는 수치심을 무릅쓴 채 그 오물 냄새 나는 보따리를 등에 짊어졌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등에 짊어진 여물 보따리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끊임없이 올라와 코를 찔렀고 구정물이 흘러내려 옷을 적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코를 주며 그녀를 피했죠. 세상에, 저 안악은 미쳤나 봐. 왜 돼지 사료를 등에 지고 저렇게 우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채찍이 되어 순영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보따리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 없었죠.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을 훔치며 그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친정집. 마을 어귀부터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고 집안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영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뼈만 남은 부모님은 이미 실신한 상태였고 동생들은 기력도 없어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어요.
순영 씨는 오열하며 마루 한가운데 그 문제의 여물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차린 오빠가 기어나오며 물었습니다. 순영아, 보따리에 든 게 무엇이냐? 쌀이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돼지 여물을 주셨어요. 마침표. 뭐라고? 돼지 여물? 오빠의 격앙된 외침과 함께 보따리가 거칠게 풀렸습니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오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가족들의 얼굴에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물더미 속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나며 번쩍하고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영 씨는 눈을 의심하며 여물더미를 양손으로 거칠게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채소 껍질과 축축한 찌꺼기들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물 밑바닥에 층층이 숨겨져 있던 것은 바로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알이 가득 담긴 작은 주머니 3개와 수십 량의 엽전꾸러미, 그리고 비상용 약재였습니다. 순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차갑게 굴었는지, 왜 하필 더러운 돼지 여물에 이 귀한 것들을 숨겼는지를 말입니다. 당신은 굶주린 도적대와 이성을 잃은 유민들이 길거리에 넘쳐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만약 가냘픈 여인의 쌀자루를 메고 길을 나섰다면 10중 8구 길에서 목숨을 잃거나 쌀을 모두 빼앗겼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오해받고 수치를 당할지언정 가장 안전하게 친정까지 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돼지 여물이라는 완벽한 위장술을 쓴 것입니다. 이거라도 가져가라. 이게 내 친정을 살릴 유일한 길이다. 시어머니의 그 말은 차가운 조롱이 아니라 자식의 목숨과 사돈 대개 생명을 모두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치밀한 사랑이었습니다. 며느리 순영 씨는 그 자리에 엎드려 시어머니가 계신 쪽을 향해 통곡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깊은 뜻도 모르고 원망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친정 식구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었고 엽전 덕분에 다시 일어설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훗날 흉년이 지나고 친정 아버지가 시댁을 찾아와 시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을 때 시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 내 며느리가 효심이 지극하여 하늘이 도운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어쩌면 나를 살리기 위한 가장 깊은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포장지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볼 줄 아는 해안. 그것이야말로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가슴을 울리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